셰르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데 진짜 이거는 저도 그동안 되게 답답해 했었던 거거든요. 뭐 때문에 답답했냐? 셰르키에 대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갖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왜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냐? 그건 문제가 아니다. 잘하고 있는 선수 비판 좀 하지 마라라는 요런 이제 그 피드백을 저도 이제 몇 차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답답했었어. 그 답답한 포인트를 펩도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이번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 질문부터 셰르키 전반적인 기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라얀의 잠재력이 폭발하길 바란다. 다만 그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는 최전방 10m 이내에서 플레이를 해주길 바랄 뿐이다. 물론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그는 더욱 깊숙한 지점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그는 의외로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게 조언을 경청하는 성격이었다. 까놓고 말해서 난 항상 그가 공격적으로만 뛰어주길 바란다. 공간을 찾는 능력이 매우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내가 케빈을 기용했던 것처럼 내가 케빈에게 바라고 기대했었던 것처럼 셰르키도 박스 근처에서 머물러 주면서 뛰어주길 바란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셰르키는 찬스 메이커예요. 찬스를 만들어주는 선수란 말이야. 따라서 이 사익 공간에 머물러 줘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선수야. 엘링이랑 최대한 가까운 데 서 있어야 되는 선수예요. 왜냐면 엘링을 찾을 필요도 없이 공 잡자마자 바로 연결을 시켜 주어야만 하니까. 찬스를 만들어 주어야만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셰르키를 쓰는 것이기도 하고. 이 선수에게 조율을 필요로 했다. 볼 운반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선수에게 활동량을 더 요구를 했겠지. 활동량은 다른 선수들이 지금 메워주고 채워주고 있잖아요. 뭐 베실바나 오라일리. 뭐 아니면은 뭐 윙포워드인 세메뇨마저도 이제 그 수비 가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죠. 왜? 셰르키의 부족한 활동량을 메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만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이걸 못 참고 브레이킹 플레이를 한단 말이야.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여기서 로드리한테 패스를 받아요. 로드리한테 패스를 받을 게 아니고 베실바나 오랄리처럼 여기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공을 받아야만 하는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엔 여기에 서 있을 누군가에게 볼을 전달을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어태킹 서드에서의 운반을 건너뛰고 한 번에 다이렉트로 홀란드한테 연결을 시켜줄 수는 없어요. 뭐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생기긴 하겠지만은 지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도 보면은 상대는 이미 내려앉아 있잖아. 5명의 선수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미드필더들은 어태킹 서드에서 패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간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홀란드에게 직접적으로 공을 연결시켜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구조상, 확률적으로. 따라서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어차피 공을 연결을 시켜 주어야만 해요. 근데 여기서 공을 받는 선수가 셰르키 대신에 셰르키가 베실바에게 패스를 해준단 말이야. 베실바는 이 찰나의 순간에 틈을 찾아서 프론트맨에게 패스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베실바는 역할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야. 지난 경기에서는 마찬가지로 포든이 출전을 해서 포든도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 자주 주로 머무르게 됐었죠. 심지어 가뜩이나 요즘에 포든 폼도 안 좋은데 셰르키한테 패스를 받아버려. 셰르키한테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플레이가 안 되는 게 너무 불만인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입중계하면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죠. 기다려야 되는데 왜 자꾸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 안 받아도 되니까 볼 운반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한 번만 잡으면 되거든. 셰르키는 경기 내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경기력에 관여를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선수잖아. 이 선수는 단 한 번일지라도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 줄 아는 선수니까 여기서만 좀 띄워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펩도 그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감독은 아니지만 셰르키는 어태킹 서드에서 터치를 많이 하면 그닥이던데 라고 이제 되물어요. 그래서 펩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터치를 많이 하는 건 다른 선수들이 하면 돼. 걔는 찬스만 만들면 되는 선수라고. 그러니까 뭐 조율, 볼 운반, 베르나르도 실바도 있고 우리 센터백들도 패스 잘해. 다 잘해. 볼 운반 다 잘해. 못한 선수들 없어. 이 선수는 패스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율하는 선수가 아니라 골과 어시스트를 만들어낼 선수다. 엘링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에 붙어줄 수 있는 선수. 셰르키는 자신의 역할에 어울리는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티자니로 예를 들면 마치 균도안처럼 독특한 템포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능력이 좋은 선수이다. 선수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울리는 포지션이 따로 있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자니는 항상 자기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수비 뒷공간 침투하는 걸 잘하는 선수잖아. 그러니까 균도안이잖아. 균도안. 우리도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사이다야. 아우 답답해서 나도. 이래서 지금
지금 티자니가 포든한테도 밀리고 오랄리한테도 밀린 거잖아 지금 포지션 경쟁에서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역할이 안 되니까. 플레이어마다 이상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모델이 있잖아. 난 이렇게 뛰어야 돼. 난 이렇게 뛰고 싶어. 근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야. 그냥 돌파 침투형 선수다라는 거야 셰르키는. 그리고 마테우스에겐 항상 패스하지 마. 그냥 돌파만 해. 널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없어. 그냥 돌파만 해. 드리블만 해. 라고 주문을 한다. 마테우스의 탤런트는 패스가 아니라 드리블이기 때문이다. 야, 이것도 갑자기 누네스를 또 극딜하는 거야 또. 항상 좀 그래요. 희한해. 아니 무슨 선수들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그거야. 기승전 누네스야. 누네스는 또 그래서 이제 딜을 맞아요.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갖춘 선수는 아니다. 이후로 이게 또 최고의 극딜이 아닌가 싶어요. 마테우스의 탤런트는 패스가 아니라 드리블이기 때문이다. 패스하지 마. 패스하지 마. 너 왜 돌파만 해. 반대로 리코에겐 할 수 없는 주문이지. 다른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리코야말로 이제 좁은 공간에서 패스로 풀어나가는 플레이가 조금 더 어울리는 선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셰르키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노팅엄처럼 깊숙이 내려앉은 팀을 상대할 땐 마찬가지로 깊숙한 지점에서 기다리는 플레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셰르키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려오죠. 요게 문제다. 근데 유일하게 바라는 거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경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펩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게 답답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서 그런가 봐. 이게 좀 문제인 거지. 너무 아쉬운 거니까. 펩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깊숙한 지점에서 기다리는 플레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다리는 플레이. 공을 받지 못하더라도 혹은 공을 빼앗기더라도 그 이후의 일은 다른 선수들이 관여해 줄 것이라는 점을 믿어야만 한다. 내가 실수해도 커버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은 수두룩 빽빽이야. 다들 잘해. 우리 미드필더들 셰르키 뒤에 누가 있어요? 베실바, 로드리, 오라일리, 심지어 요즘에는 디아스까지 올라와서 뽀른반에 개입을 관여를 해주죠. 이러다 보니까는 수습해줄 수 있는 선수들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는 본인이 실수하는 걸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야. 그냥 계속 시도만 하면 된다고. 그냥 한두 번 찬스 왔을 때 더 좋은 찬스로 연결시켜주기 위한 시도만 해주면 된다고. 왜 그걸 자꾸 원하는 대로 안 뛰냐 이거지. 당연한 이야기 같고 특별하지도 않은 이야기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셰르키에 대한 코멘트를 마무리해요. 당연한 거고 사소해 보여.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걸 가지고 뭘 이걸 주문하고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축구라는 거는 결국에 기본기 잘하는 선수들이 잘한다. 결국에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베실바도 마찬가지고 로드리도 마찬가지잖아. 기본기로 똘똘 뭉쳐지는 선수들이잖아. 근데 기본기가 극상에 달해버리니까 리그 최고의 선수, 로드리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선수 자리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좀 약간 사소해 보이고 간단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요 점만 개선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셰르키도 지금도 물론 차고 넘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한꺼풀 더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개인적으로는요. 기대가 매우 큰 선수라서 좀 비판을 가끔씩 이제 조금 셰르키에게 조금 더 이제 엄격하게 좀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봉이 이 새끼 너무 셰르키 너무 싫어하네. 너무 색안경 끼고 있네. 라고 받아들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셰르키는 리그 우승을 시켜줘야 되는 선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퍼포먼스에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것도 좋긴 하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한꺼풀 벗어야 돼. 셰르키만큼은 에이스가 돼야 돼서 맨시티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선수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우리는 엘링도 있고 돈나룸마도 있는데 셰르키에게 그렇게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엘링은 골을 넣는 선수고 돈나룸마는 골을 막는 선수잖아. 골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있어야지. 지금 골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맨시티가 골을 많이 못 넣고 있는 거잖아요. 찬스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많아. 지금 득점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아나가 홀란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무시도 영입했고 지금 이제 세메뇨도 영입을 했죠. 골 넣어줄 수 있는 선수는 많아. 그리고 볼 운반해줄 수 있는 선수도 많아. 문제는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지. 그게 셰르키이어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여기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맨시티를 끌고 가야 되니까. 공격을 책임져주는 선수가 되어야만 하니까. 더 성장해야 돼.